안녕하세요. 30대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일찍 결혼을 했고 신혼 때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환경이 좋았습니다. 그 흔한 고부 갈등 한 번 없었고 시아버님은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시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여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행복할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쯤 지났을 무렵에 신랑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혼자 있는 제 집으로 일부러 시간 내서 오기도 하고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했지만 저는 쓸쓸히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많아질수록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떠나갔고 이제는 몇 명만 남아서 가끔씩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었지요. 저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가장 먼저 저와 멀어질 것 같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끝까지 남아서 제 옆으로 지켜주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면서 독한 말도 많이 해주었지요. 그 친구는 돌싱매였고 주변에서 평판이 안 좋아서 꿋꿋하게 잘 살고 있었고 그런 자기를 보라면서 저에게 자극을 주기도 했지요. 처음에는 그런 말들이 듣기 싫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정말 큰 위안이 됐습니다. 그리고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요. 2년쯤 힘들어하다가 그 친구의 자극적인 얘기들을 듣고 난 덕분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평소처럼 살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만나러 다니면서 예전처럼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간혹 가다가 예전에 힘들 때가 생각이 나서 슬퍼질 때도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라도 잘 헤쳐나가게 되었고 그 친구와는 가장 친한 친구 사이가 되었지요. 주말에 시간이 되면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맛있는 것도 자주 먹으면서 다녔습니다. 둘 다 혼자라서 시간도 여유로워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 주더군요. 오랜만에 낯선 남자와 얘기를 하려니 어색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니 말도 잘 통하고 꼭 오래 알던 사람 같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셋이서 같이 다녔지요. 부침성도 좋아서 어색하지도 않았고 남자친구는 같이 어울렸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그 남자를 좋아하는지 알았지요. 그래서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같이 다닌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저한테 잘해보라고 하면서 그 남자는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귀띔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조금 부끄러웠죠. 그런 감정이 오랜만이라서 조금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셋이서 같이 보기로 한 날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일부러 빠지면서 우리가 데이트를 할 수 있게 도와주더군요. 그때 그 남자랑 둘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얘기를 많이 할수록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성으로서의 호감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지요. 얼마 후에는 같이 연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를 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는데 결정하고 난 뒤에 만나니까 많이 행복하더군요. 그렇지만 남자 쪽 부모님이 저의 과거로 인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 갔다 온 사람이고 그 남자는 미혼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일부러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남자친구 가족의 반대를 듣고 난 뒤에 저는 남자친구를 만나는 걸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남자는 생각이 다르더군요. 다른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저를 포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이 저는 너무 고마웠지요. 그렇게 그와 동거를 시작했고 신혼 같은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하지 않았지만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요. 친정부모님한테도 잘하고 저를 속상하게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건 저로 인해서 자기 부모님들을 못 보는 것이 미안했지요. 그런 마음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서 저도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의 생일에 가방을 선물하려고 준비를 해두었죠. 직접 드리고 싶었지만 계속 말려서 어쩔 수 없이 선물만 전해드리라면서 줬습니다. 가서 얼굴이라도 뵈고 오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각종 행사 때마다 계속 집에 보냈었습니다. 그 선물들은 전해졌을 거라 믿었지요. 그런데 선물을 전해줄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친구가 항상 제가 선물을 보내주고 난 뒤에 얼마 지난 뒤에는 명품백을 샀다고 자랑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그냥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 지냈는데 어느 날 친구가 투자 얘기를 하더군요. 빌라 분양을 몇 개만 받으면 월세 받으면서 수입이 생겨서 이득일 거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남편의 사망보험금 얘기를 하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의 사망보험금인데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나 싶었죠. 그 친구가 가고 난 뒤에는 전에 의심했던 일들이 더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모님 집에 가서 자고 오려고 친정에 갔는데 부모님은 안 계셨고 저는 혼자 부모님 집에 있으면 뭐하나 싶어서 다시 집으로 왔지요. 그렇게 지평관에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사람 말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집에 혼자 있어야 되는 남자친구와 절친 친구가 큰 소리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둘의 대화를 듣고 난 뒤에 저는 온몸이 덜덜 떨려서 아무 생각도 안 들더군요. 분명 보험금도 없는데 지금 자기가 옆에서 애인인 척하면서 개고생을 한 거냐고 하면서 남자는 친구를 탓했고 그게 왜 자기 잘못이냐고 하면서 같이 싸우고 있더군요. 그러면서 이미 뱃속에 자기들의 아기가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면서 어떻게 해보라고 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현기증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걸 계속 듣고 있어야 하나. 들어가서 어떤 사단을 내야 되나 생각하는데 남자가 말을 하더군요. 당장 급하니까 전에 선물 받은 것들 팔아서 돈을 마련하자고 말이죠. 그러면서 왜 선물 판 돈으로 쓸데없는 것들을 샀냐고 친구한테 뭐라고 했습니다. 전에 제가 생각했던 모든 의심들이 정말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난 뒤에 저는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서 가방을 판매한 이력을 찾았습니다. 제가 보낸 선물을 모조리 다 팔았더군요. 저는 너무 분해서 잠도 못 자고 밤을 지샜습니다. 저는 이대로는 화가 나서 죽을 것 같아서 바로 친구 집에 갔지요. 친구는 웬일이냐는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그냥 놀러 왔다고 태어난 척 했는데 친구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 것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집을 돌아다니면서 예비산모에 관련된 것들을 찾았지요. 먹을 걸 주겠다면서 다른 걸 하는 사이에 저는 그걸 챙겨 넣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친구를 보면 우라통이 터질 것 같아서 피곤하다고 하면서 바로 나와서 집으로 갔지요. 조금 있으니 퇴근한 그 남자가 오더군요. 저는 미리 계획한 대로 연기를 했습니다. 보험금을 받은 게 있다고 하면서 좋은 빌딩을 살 수 있냐고 말이죠. 그때 순간적으로 화색이 돌던 그 남자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가능하다고 하면서 돈이 얼마냐고 묻더군요. 금액을 맞출 테니 가장 좋은 쪽으로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미리 준비한 가짜 가방을 주면서 선물 하나 샀다고 하면서 어른들한테 선물로 드리라고도 했습니다. 분명 자기네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하면서 나가더군요. 그렇게 그 남자가 나가는 소리까지 확인하고 난 뒤에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구가 인터넷으로 가방을 파는 걸 기다리면서 남자의 짐을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바로 쓰레기장에 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짐을 빼놓기만 했지요. 한참 동안 기다렸지만 인터넷에는 아무 연락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 계획이 들켰나 싶었는데 바로 판다는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다른 친구에게 그 가방을 구입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배달업체를 불러서 남자의 짐을 친구 집에 다 보내버렸지요. 얼마 안 돼서 친구와 남자의 전화가 계속 오길래 핸드폰을 끄고 친정 부모님 집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출근을 하고 난 뒤에 저는 그 가방을 받았지요. 가방을 받자마자 저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가짜 가방을 진짜 가방이라고 팔았다면서 사기죄로 말이죠. 핸드폰을 켜서 보니 카톡과 전화 무제가 몇백 통까지 있더군요. 저는 카톡과 전화를 다 무시하고 친구한테 예비 산모용품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창 모임에도 산모용품 사진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해서 보내놨습니다. 재미있기도 했고 질이 나쁜 사람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지요. 그 후의 상황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서 돈을 뜯어서 집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있고 거기다가 사기죄로 신고당해서 경찰서도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저한테 손해배상도 해야 되는데 제발 용서해달라고도 하고 돈 좀 빌려달라고도 하고 아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면서 말도 안 되는 말도 하기도 하며 다 안 통하니까 저를 협박까지 하고 난리를 치더군요. 이제 정신이 이상해졌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 난리가 조용해질 때까지 굳이 집에 안 가고 친정집에서 쉬면서 이 상황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더 괴롭히고 될 수 있으면 끝까지 이 두 사기꾼들을 괴롭힐 계획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